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요가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9801님이요. 토요일 밤 명상 카페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요.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강법이나 주의해야 될 요가 방법이 있나요? 하셨어요. 이거 제가 다음 주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막 텔레파시가 통하나 봅니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뭐 영하 3도 되는 날이 하루 이틀 이렇게 있어서 조금 너무 빠른가 싶어서 좀 미뤘는데요. 우선은 몸이 좀 냉해지면 몸 안쪽은 열이 나거든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몸을 다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냉면이나 동치미는 겨울에 먹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 감기는 열에 의해서 나는 경우가 많고요. 여름 감기는 오히려 몸 안쪽이 냉해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여름 감기가 더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몸 안에 너무 열이 차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운동을 해서 순환이 좀 잘 되게 열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열이 나게 되면 신장과 방광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서요. 겨울에는 신장과 방광의 건강을 다스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세한 부분을 이제 한 2주에 걸쳐서 좀 정리하고 있고요. 신장과 방광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선은 좀 해진 이후에 안 드시고 술 안 드시고 무거운 거 안 드시고 뭐 이런 방법들 있죠. 그걸 기본적으로 좀 지키면 좋은데요. 겨울은 밤이 너무 길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요즘은 5시 반 정도가 되면 해가 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만약에 간식을 드신다거나 음식을 드시게 되면 겨울에는 동면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체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겨울에는 조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낙상이 겨울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 아니라 젊은 분들에게도 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이라고 너무 춥다고 안에만 계시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해가 있을 때, 해가 진 이후보다는 해가 떠 있을 때, 그때 에너지가 막 순환되는 때니까 좀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점심 식사 이후에 운동을 좀 해서 저녁이 되었을 때는 속을 좀 비워 놓는 게 특히 신장과 방광, 그리고 겨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방법을 좀 지키시면서 운동과 명상, 그리고 드시는 음식들 잘 조절하시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004님이요. 손발이 자꾸 차가워지는데요. 도움이 되는 요가 방법 있을까요? 하셨어요.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 손은 뇌랑도 연결이 된다고 하고요. 물론 발도 그렇지만 손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져서 순환이 잘 안 될 때는 사실은 뭐에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추워 죽겠다.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그거는 뇌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손발이 차가워졌을 때는 내가 좀 집중을 잃지 않도록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겠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 전체 근육량이 많아지면 몸이 따뜻해집니다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겨울이 되면 움직이기 싫잖아요. 그래서 몸이 더 냉해지기도 해요. 그때는 살살살살 뛴다거나 좀 빨리 걷는다거나 해야 되는데 빨리 걸을 수가 없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근력 운동을 좀 하신다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걸 좀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건 무드라 책에 나오는 방법인데 함께 해보실까요? 손끝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내 손끝 박수라고 해서 이건 꼭 무드라가 아니라 뇌신경을 각성시킬 때도 쓰는 방법이긴 한데요. 톡톡 치다 보면 아픈 부위가 있거든요. 그 아픈 부위가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좀 자극을 하시고요. 그리고 손바닥을 씻듯이 이렇게 문지르고 손등끼리 치고 손목끼리 치는 것 이걸 좀 자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그 이발소에 가면 이렇게 쭉쭉 뽑아서 이렇게 손을 막 흔들어서 툭 놨었잖아요. 그렇게 놓는 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요. 오른손의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엄지손을 왼쪽 엄지손을 끼고 쭉 늘려서 손톱 끝에서는 꽉 누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을 꽉 당겨서 꾹 손톱 끝을 누르고 다시 세 번째 손가락 꾹 누르고 손가락을 사이사이에 껴서 마지막에 이렇게 흔들어서 툭 떨구지 말고 손톱 끝을 지그시 눌러주는 방법으로 열 손가락을 좀 자극하면 그냥 막 손을 비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손을 좀 따뜻하게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발가락이 자꾸 차가워질 때는 발목을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발목 운동과 함께 발가락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면서 발끝으로 종이를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이거는 고관절을 수술하고 나서도 쓰는 방법이고요. 무릎이나 발목이 약할 때도 쓰는 방법인데요. 발가락을 그렇게 쥐었다 폈다 하면 반대로 고관절부터 엉덩이, 허리 위쪽 근육까지 다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수술을 한 분이 좋아질 정도로 하체 근육이 강화되는 방법이니까요. 손가락,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하는 건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걸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리에 일어나서 양발을 나란히 붙이고 엄지와 두 번째를 고리 걸어서 만세 하듯 들어보세요. 그 좌우로 쭉 당기고 다시 그 다음 손가락을 고리 걸어서 쭉 당기시고요. 그래서 10손가락을 다 고리 걸어서 좌우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다 보면 복부도 수축되고 등 근육도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몸에서 후끈하고 열이 좀 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손, 발이 차가워지는 걸 좀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음악 듣겠습니다. 도이터의 연주곡입니다. From Here to Here.